자, 우리 이제 이거 개념편 라이프로 이제 지난 시간에 이게 한 게 평균 분산 표준편 차에 대해서 했어. 평균 자 EX 분산 표준편 차 이제 이게 세 개가 있었지. 평균 분산 표준편 차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확률 분포표로 갔을 때 이제 그랬을 때 확률 분포표가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이항분포까지 갔어서 x tx는 x 해서 여기가 쭉 해서 1이면 여기가 이제 쭉 해서 여기까지가 0부터 1, 2 쭉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했었지. 자, 해서 여기가 ncx에 t의 nc0에 t의 0제곱에 1-t의 n제곱 이렇게 됐었고, 자 nc1에 t의 1-t의 n-1 쭉 가서 ncn에 t의 n제곱 이렇게 같이 갔었지. 응? 그래서 그래서 이 이항분포에 갈 때 B, NP였는데 이제 B 이항분포 NP가 이제 이항분포가 이게 확률 질량함수의 대표적인 함수였어. 확률 질량함수의 대표적인 거. 그래서 BNP로 갔을 때 이거의 확률 질량함수가 NCX에 PX에 1-T에 N-X 이거 이거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자 우리가 확률의 합은 어떻게 썼었지 하빈아? 확률의 합 요거 다 더하면 시그마 x는 0부터 n까지 ncx에 tx에 1-t에 n-x 이렇게 썼었지. 그래서 요게 확률의 합해서 1이었고 그 다음에 평균은 어떻게 하는 거야? 위아래 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위아래 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라서 자 시그마 x는 0부터 n까지 x 곱하기 ncx에 px 곱하기 1-t에 n-x 요거 증명 뭐 한 번 더 안 해도 되지? 증명. 자 해서 요게 해서 해보면 이게 뭐였어? 이게 평균이고 이게 간단히 증명해보면 NP의 걸로 나왔었지. NP 그래서 평균이 NP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0부터 n까지 x제곱 곱하기 ncx에 px에 1-t에 n-x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제곱의 평균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뭐야?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 이거지. 그래서 분산이 이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어서 이게 제곱의 평균은 거꾸로 분산하고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시그마 x는 0부터 n까지 x-m의 제곱. x-m의 제곱이라는 건 뭐야?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잖아. 그래서 편차의 제곱이지.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 곱하기 이제 ncx에 px에 1-t에 n-x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게 뭐였어? 우리가 분산이었지. 분산. 그래서 분산은 np에다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1-p를 곱하는 게 분산이었고, 그래서 얘까지가 이제 여기가 이제 앞에 확률 질량함수의 대표적인 이항분포에 대한 얘기였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항분포에 대한 얘기였고, 얘를 가지고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가는 거예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책이 몇 페이지지요? 어? 105? 자, 해서 이항분포 여기 위에까지는 우리 다 푸는 거지. 104페이지까지 다 풀었지? 자, 이제 105페이지. 자, 이제 105페이지를 이제 가보면, 자, 요거 잘 기억을 해주면서, 자, 이항분포가 이제 BNP의 꼴로 가고, NCX 확률 질량함수가 NCX에 PX에 1-P, N-X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함수야.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함수가 이제 이항분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보면 이제 연속 확률 변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연속 확률 변수.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가 나오는데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건 값을 딱딱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함수의 식이 확률 요 NCX의 PX의 1-P의 N-X 얘가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고,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고, 자, 연속 확률 변수는 값을 딱 재서 나타내는 건데 정확히 딱딱 알 수가 없어요. 절 수가 없어서 그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는 거야.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원래 넓이를 구하려면 적분을 이용해야 되는데, 적분은 여기서 확통해서 이제 교과 과정에서 안 배운 상태에서도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적분은 교과에서 아예 빼버렸다. 적분은 이제 빼버려서 그냥 어차피 이제 다항함수의 1차 함수의 형태에서만 넓이를 이제 이용해서 1차 함수 형태로 나오는 것만 구해주게끔 문제가 나오는 거다. 다만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제 이 분포의 꼴로 나타내는 것에서 그거는 이제 다항함 이제 1차 함수의 형태가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어진 책에 이제 어떤 넓이가 각각의 부분의 넓이가 다 주어져 있어. 그 넓이가 주어져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문제 우리 계산만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다. 이제 얘가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돼.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거의 대표적인 함수가 이제 분포의 형태가 이제 정규분포로 가는 거야. 그래서 노멀로 가는 거야. 노멀. 그래서 이건 바이노미얼이고 이건 노멀로 가서 정규분포의 형태가,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 BNP가 꼴이 나오면 NCX의 이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맨 처음에 우리가 그냥 이산 확률 변수 할 때는 각각 평균 다 구하고 일이 다 구하고 분산 일이 다 구했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항분포로 가는 순간 평균 그냥 뭐지 하빈아, 평균이 NP다라는 거 이것만 그냥 이용해주면 그래서 좀 간단해졌어요. 그제? 이 계산하는 게. 그래서 분산도 NP의 1-P 해서 이걸 계산하는 거 간단해졌는데, 이거를 가지고 근데 이 연속 확률 변수로 가는 순간은 이제 얘에서 정규분포에서는 이거 구하는 것도 이제 귀찮다 이거야. 이거 구하는 것도 귀찮아서 아예 여기다는 평균 이제 EX랑 M이랑 같은 말이랄지 민 해서 여기도 평균을 뜻하는 거니까 M에 그 다음에 여기다 시그마의 제곱 분산을 아예 갖다 쓰자.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평균과 분산이 이제 아예 주어지는 거야. 평균과 분산이 아예 주어졌을 때 그거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의 확률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규분포야. 자, 그럼 정규분포에서 이제 정규분포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정규분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의 분포, 확률의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게 정규분포인데, 그 정규분포 그 식이 뭐라고 써졌냐, 거기서. fx가 뭐라고 썼어? 이 함수식이. 얘는 함수식이 이거였어. 확률 질량 함수를 내는데, 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자, 거기서 뭐라고 써있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자, 이거 곱하기 2라는 게 있어서 2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자, 이렇게 썼어. 얘가 이 정규분포 식이 이렇게 썼는데, 자, 여기서 보면
물론 2파이라는 걸 알지. 시그마도 알지. 이거 다 알아. 시그마 X 자기 점수고 M은 평균이고 얘는 다 알아. 다 아는데 얘 알아 몰라. 2 알아 몰라 문경아. 2 뭐냐 2. 그냥 알파벳 2냐? 어? 2가 뭐야? 하빈아 2가 뭐야? 어? 알아 몰라? 모르잖아. 다 몰라. 문과는 다 몰라. 어? 이건 다 모르는 거야. 그럼 모르는 건데 이걸 갖다 써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물론 이게 확동 이과에서는 이 문제 요걸 가지고 문제를 낸 학교도 서울에서 한 개인가 한 번인가 본 적 있어. 요거를 문제를 낸 거를. 그럼 이거를 이제 이거가 뭐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적은 있는데 문과에서는 이거 자체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낼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2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로그에서 로그는 기본 로그랑 상용 로그가 있지. 근데 이거는 2라는 거는 이제 자연 로그 상수야. 그래서 자연 로그라는 것도 있는데 자연 로그 상수라서 이거는 그냥 미적분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그냥 기호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그냥 생각하면 돼. 이거는 자 다만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얘를 딱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어차피 상수야 다. 루트 2파이 시그마 다 상수야. 함수식은 x에 관한 식인데 여기 보니까 이 시그마의 제곱분에 x-m의 제곱돼 있어. x-m의 제곱이라는 거는 x는 m에 대한 여기만 보면 m에 대한 2차 함수 형태 되는 거 아니냐? 그치? m에 대한 2차 함수고 여기는 지수함수야. 그러면은 이게 x는 m에 대한 대칭이고 요 값이 그냥 어차피 여기서 이제 x값 숫자가 굉장히 커져가면 지수함수는 숫자가 커져가면 이게 쭉 가다 보면 2가 마이너스로니까 굉장히 커져가면 2에 0제 지수의 0제곱이 얼마지? 0제곱 1이잖아 1. 해서 가다 보면 그냥 쭉 해서 얘에 대한 대칭함수면서 m에 대한 대칭함수면서 이 함수가 그냥 m에 대한 대칭함수면서 x값이 무한으로 커지면 쭉 해서 0에 가까워져서 1에 가까워진다 그냥 이거야. 그래서 얘가 1에 가까워져서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얘의 값은 굉장히 이제 작아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의 값은 굉장히 쭉 해서 무한대로 가다 보면 작아지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쭉 가서 이제 얘가 0에 가까워진 거야 0에. 그래서 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하빈아 이게 뭐 닮았냐? 닮은 게 뭐 닮았냐? 그래 보통 보아뱀이라고 하지 않냐? 보아뱀?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 해서 얘가 이게 이제 정기분포 곡선이야. 그래서 이 식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런 곡선의 형태는 중학교 때도 아마 이 그림의 형태는 이렇게 이런 것도 봤을 텐데 분명 본 적 있을까 없을까? 이런 그림 중학교 때 글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그래프가 두 개 있으면 그냥 이렇게 대칭이 돼 이런 식으로 아무튼 m에 대한 대칭 그래프가 나타내는 거 이제 이 정기분포 곡선이라는 거는 자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정기분포 곡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자 이게 대칭이 이렇게 m에 대한 대칭인데 그럼 이 곡선의 대칭 축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평균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평균이 더 커진다는 얘기겠지?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근데 얘가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야? 높이가 똑같다는 거는 점수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가 같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칭축이 높이가 똑같은데 대칭축이 옮겨간다는 거는 평균이 바뀐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 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점수들이 평균에 대해 이렇게 몰리는 거지. 뭐 평균에 몰린다는 얘기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응?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몰린다는 거는 결국 점수들이 평균에 몰리니까 성적이 굉장히 고르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값이 아무튼 이렇게 대칭축을 기준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아지는 거고, 대칭축이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높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분산과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거다. 알겠지요?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의 관계는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 자체가 딱 주어졌으면 이걸 가지고 보고 평균이 누가 더 크다, 또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누가 더 크다 라는 건 비교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 관계에서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요 곡선이 이 함수의 식이 얘다라는 것만 알고, 이거는 그냥 몰라도 상관없는 얘기다. 그래서 얘는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가 갈 때 m 시그마의 제곱에서 정규분포에 이제 요거를 정규분포라고, 이제 정규분포식이라고 하는데, 얘를 요게 이제 정규분포식이라고 하는데, 이 정규분포의 함수는 항상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m에 대한 대칭 그래프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m에 대한 대칭 그래프다라는 거. 자, 여기 보면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대칭으로 갔을 때, 이제 대칭으로 가니까, 자, 확률의 합은 얼마지? 1. 그럼 확률의 합이 1이면 이 전체의 넓이가 다 1이라는 거야. 전체 넓이가 1. 그럼 전체 넓이가 1이면, 그럼 이 대칭, m에 대한 대칭으로 딱 잘랐으니까 전체를 반으로 이렇게 나눈 거지. 그래서 요쪽이 0.5가 되고 요쪽도 0.5가 돼. 그럼 0.5가 되는데 0.5, 0.5고, 그래서 전체 넓이가 1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이제 그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해주는 거야. 확률을 구하라, 이거는. 근데 어떤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해라. 이 넓이를 구해라. 이걸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바로 구해 못 구해? 그냥 아무것도 안 주어진 상태에서는 못 구하지. 이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식을 접근해야 되는데, 아까 그 식을 접근해야 되는데 못 구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넓이를 바로 구해줄 수가 없어. 구해줄 수가 없어서 얘를 넓이를 바로 구해주게끔 이제 만들어준 게, 그래서 그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딱딱딱해서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준 게, 이제 보통 책 뒤에 보면 맨 뒤에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어. 표준 정규 분포표. 그래서 정규분포를 m에 대한 대칭식으로, 이제 m에 대한 대칭식으로 쓰면 요 부분이 얼마나는 걸 정확히 몰라서, 그래서 이거를 정규분포를 좀 표준화를 시키자. 정규분포를 표준화 시키는데, 아까 너가 아까 그 질문했던 문제가 뭐지? 아까 10 곱하기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런 거 이렇게 있었잖아, 이거. 그지? 그지? 그래서 이거에다가 그러면은 평균 같은 게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평균은 이게 이제 이거를 그냥 요게 어차피 얘네들이 지금 요게 시그마 상수고, 그냥 여기 다 상수잖아. 10하고 50이. 자, 해서 평균을 구할 때 여기다가 그대로 m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할 때는 이게 더하는 거는 필요가 없어서 여기다 시그마를 집어넣었어. 그제? 그제? 그래서 요게 표준 점수 만드는 식이야. 이게 표준 점수 만드는 식인데, 이 표준 점수 만드는 식 중에서 요거 시그마 분의 x-m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이제 요거를 요 시그마 분의 x-m이라는 거를 갖다 써서 저거를 이제 새로운 확률 값으로 딱 정규분포를 그냥 딱 표준화 시키는 거야. 그냥 정규분포를 표준화. 그래서 표준화 시켜서 이 표준화에서 값이 딱딱 떨어지면 그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게끔 그냥 정규분포를 표준화 시키는 거야. 이 표준화 시키는 이 확률, 이제 표준화 시킨 이 확률이
하빈아 아까 네가 질문했던 요거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지? 요거만 여기다 그대로 갖다 쓰는 거다. 여기다가. 그래서 전기분포 표준화하는 게 G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야. 자, 그러면은 요거 아까 이제 그럼 평균을 이제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야 이제. 자, 평균이 있으면 이거 아까 했던 거 그러면 이제 합이 나오겠지. 평균이 뭐야? 여기다 x에다 뭐 집어넣어라? m 집어넣어라. 그럼 평균이 얼마? 0. 자, 표준 편차. 분산 보여줘. 표준 편차. 자, 얘는 표준 편차는 여기 m은 필요 있다 없다? 상수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지. 더하고 빼는 거는 분산 표준 편차에서는 얘 필요 없고 여기다 시그마 집어넣어. 그럼 얼마? 1. 자, 이렇게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전기분포를 표준화시키면 n 0, 1로 가는 거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인데 여기가 딱 0을 딱 오는 거야. 0. 그래서 0을 오면 만약에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자, 여기에서 0에서 1까지의 분을 이제 이게 나와라. 이제 구해라 그러면은 이제 G의 값이 0보다 커났고 1보다 작거나 이 값이 뒤에 보면 확률 분포표에 나오고 이제 보통 다 이제 문제 나오면 이 확률 분포표로 해서 표가 다 주어져 문제에. 해서 그 예를 들어서 0에서 1까지에 해당되는 요 확률 값을 구해주는 거다. 그래서 요게 0에서 1까지가 얼마나 0.34 태영아? 0.34 뭐 얼마 그러면 돼? 물론 그거 다 표에 주어지니까 0에서 2까지가 그거는 기억할 거다. 0.4332 0에서 2까지가 0.4332 아 477이냐? 그렇고 아닌데 0.0668이니까 0.433 1.5냐 그럼? 1.5가 0.433이었냐? 0.4 아무튼 그렇군. 자 3413 4332 477이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자 해서 근데 뭐 그거는 어차피 다 표에 주어진 거 상관없는 얘기고 자 해서 문제에서 만약에 0에서 1까지도 문제 표에 주어져 있고 0에서 2까지 0에서 3까지 이렇게 주어지면 0에서 1까지는 하빈아 0에서 1까지면 요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가 요 넓이랑 서로 어때? 같지? 그럼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가 같은 거야. 그래서 표에는 0에서 1까지만 주어졌으면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도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같다라는 거는 그냥 바로 알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1까지 여기를 구해라. 그럼 여기를 구하라는 거는 뭐야? 1에서 2까지 여기를 구하라는 똑같은 거지. 그럼 1에서 2까지는 0에서 2까지에서 0에서 1까지를 빼주면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만 좀 잘 기억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포 나가는 순간 전기분포에서는 자, 그 관계만 좀 잘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다라는 것만. 그래서 자 여기 전기분포에 이제 관계에서 이제 전기분포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저 지금 얘기한 게 전기분포 곡선의 성질까지 전부 다 해서 여기 100, 105, 106, 뭐 107 표준 전기분포 107 전기분포의 표준화 108까지 쭉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기분포에서 이제 딱 나오면 이제 요거 우리가 이제 전기분포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이제 그 모양이면 아 전기분포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전기분포가 m 시그마의 제곱 이하분포는 m p로 가고 전기분포는 m 시그마의 제곱인데 자 그럼 요거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하분포와 전기분포의 관계는 뒤에 가서 한번 보자고 우선 얘에서
그럼 이제 정기분포는 요 관계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만. 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대표 유형 연습 문제, 유형 문제를 한번 가보자. 유형 1, 2, 3 3개가 있어요. 유형 1, 2, 3 3개가 있으니까 3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거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올림푸스 유형으로도 한 번 더 정리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자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정기분포 자 m 시그마의 제곱 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대표 유형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을 보니까 얘는 n 30의 4의 제곱을 따르는데 30의 4의 제곱 자 30의 4의 제곱을 따를 때 p 확률 28보다 크고 x가 x값이 28에서 34의 사이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고 얘는 36 이상인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얘가 얘 값이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거는 그냥 x가 그대로 28에서 평균이 이렇게 30이 돼 있으면 여기가 30이면 28부터 34까지면 이 정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거잖아 지금. 근데 이제 요거 자체를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요걸 알 수 없으니까 얘를 뭐로 0, 1의 제곱 정기분포의 표준화로 바꾸자. 정기분포의 표준화 바꾸는 게 g는 시그마 분의 x-m 요 형태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자 이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니까 자 얘는 p 시그마 분의 x-m 4분의 자 28 빼기 30 요거 관계만 기억하면 그냥 끝이다 정기분포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4분의 34 빼기 30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요 값이 얼마야 지금 p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에서 g는 1까지 이렇게 되네. 그래서 요 값이 m에 대한 대칭으로서 여기가 이제 m에 대한 대칭이니까 평균 0에 대한 대칭으로서 여기가 마이너스 0.5에서 1까지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에서 표에서 0.5에서 0까지는 0에서 0.5까지니까 그 0.5가 0.191호라고 주어졌어. 요 값이. 그래서 여기가 0.191호.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는 0.3413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어.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주면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p g는 그냥 아무튼 작거나 같다면 그대로 작거나 같다 그대로 써주고 크거나 같다면 그대로 크거나 같다 그대로 써주면 돼. 그럼 g는 똑같이 크거나 같다 시그마 분의 x 빼기 m 36 빼기 30 이렇게 되겠네. 그럼 4분의 6이니까 얼마야? 1.5지. 그래서 얘는 1.5보다 크거나 같다야. 1.5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0일 때 1.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요 넓이. 그래서 0에서 1.5까지가 0.433이니까 얘는 요 전체가 0.5잖아. 0.5에서 0.4331을 요거를 빼주면 된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냥 예제 2번 3번까지는 다 얘기해도 되겠지. 자 예제 2번 대표형 2번도 한번 보면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3. 그럼 얘도 평균이 63. 표준 편차가 6인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63에 6의 제곱 이렇게 써주자. 63에 6의 제곱 써주고 자, 그랬을 때 몸무게가 69 이상 75 이하래. P 69보다 크나 같고 X는 75 이하.
그럼 요거 해당되는 거니까 똑같이 전기요법 표준화 G값수만 집어넣자. 그러면은 6분의 69 빼기 63 보다 커갖고 G는 6분의 75 빼기 63보다 작고 나왔다. 그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의 값은 뭐야? 1이지? 1보다 커 나왔고 G는 2보다 작고 나왔다 이거네. 그럼 1보다 커 나왔고 2보다 작고 나왔다는 거는 1에서 2까지니까 해당되는 부분에서 0에서 1에서 2까지의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건 0에서 2까지에서 0에서 1까지를 그냥 빼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0에서 2까지에서 그러면 0에서 2까지가 이번에는 0. 이건 반올림해서 0.48로 계산했네. 0.48에서 0.34를 뺀 0.14가 답이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보니까 40명을 뽑는데 2,000명이 2,000명이 지원을 했대. 40명을 뽑는데 2,000명 중에 40명을 뽑는데 평균이 210 표준 편차가 30일 때 합격의 최저 점수가 얼마냐? 이렇게 구하래. 자, 그럼 2,000명 중에 40이야. 2,000명 중에 40. 자, 2,000명 중에 40이면 야, 그러면 얼마지? 소수한테는 얼마야? 2,000분의 40. 0.02. 자, 그럼 0.0이니까 얘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해서 0.02 안에 들어야 돼. 합격을 하려면 0.02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0.0이면 여기가 얼마야? 0.48이잖아. 그럼 0.48에 대한 이 해당되는 지의 값이 이제 문제에서 표에서 주어져 있을 거라고. 0.48 값이 얼마래? 2 안에 2? 그러면은 이 여기 안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집어넣는 Pg는 2 이상이 돼야 돼. 시그마 분의 30분의 x 빼기 210. 얘가 2 이상이다. 결국 요 값이 얼마다? 2다. 그냥 이 얘기 하는 거지. 그래야 합격하는 거지. 그래서 x는 60에 해서 x는 얼마? 270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그래서 최소 합격 점수가 270점이다. 자, 그럼 잠깐 바이블 좀 한번 봐봐. 바이블 문경아. 바이블 책 있어? 아니면 없지. 탭은 저기 탭이 가서 봐. 이거 파일 있지? 아연아, 바이블. 태영이도 있잖아? 자, 바이블에서 그럼 정기훈포 이제 여기 관계에서 예제 3번, 예제 4번 다 똑같은 얘기인데, 자, 예제 5번을 한번 보고, 예제 5번, 260페이지. 260페이지가 이제 이거를 보면, 정기분포를 구하는데, 얘는 이제 정기분포를 두 번 하는 형태다. 이제 예제 5번, 260페이지. 이번 정기분포를 두 번 하는 형태에서 요 정도, 요런 것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까지도 좀 기억을 해주자. 자, 그럼 그 예제 5번을, 자, 바이블의 예제 5번까지, 바이블에서, 자, 260페이지인가? 자, 260페이지에 예제 5번을 한번 보면,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평균이 200. 자,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20을 따르는데, 자, 200에 20의 제곱, 이걸 따르는데, 자, 240p,
x가 240 이상인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단하재. 자, 그럼 우선 x가 240 이상이니까 요거 먼저 정규분포 표준화해서 요 확률을 먼저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 보면 Pg는 20분의 240 빼기 200이니까 40이니까 2보다 커놨다 이거네. 자, 해서 2보다 2가 0.48이니까 2보다 커놨을 확률이 0.02야. 그래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0.02야.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0.0인데 이 10,000개 중에서 이미 추출할 때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항부포로 다시 한번 가는 거야. 10,000개 중에서 자, 10,000개 중에서 얘가 얼마? 10,000개 중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0.02니까 0.0이면 100분의 2니까 50분의 1인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자, 확률이 100만에 50분의 1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평균 분할을 다시 한번 구하는 거야. 자, 평균 얼마야? 평균 이거는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근사와 그걸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먼저 요거 한번. 근데 이것도 그냥 평균 얼마? 하빈아 평균 200. 자, 그럼 얘가 200에 표준 편차는 200 곱하기 50분의 49니까 14의 제곱이냐? 200 곱하기 50분의 49면 14의 제곱 맞지? 자,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를 한 번 다시 만들어주는 거야 또. 그 다음에 이게 221 이상 P, X가 221 이상 해서 문제를 볼 때는 요거 한 번 한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해주는 거. 자, 그럼 얘가 220 이상이니까 PG는 시그마 분의 14분의 221 빼기 200.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야? 14분의 20이니까 2분의 3이니까 1.5네. 그래서 1.5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이거야. 그래서 1.5가 0.43이니까 0.07이다라는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를 두 번 써먹는 경우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정규분포의 근사화 그 책에서는 이제 개념성 라이트에서는 정규분포 근사화라는 게 뒤에 있는데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서 두 번 구해주면 거기에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잠깐만 뒤에도 여기는 없어서 여기는 없어 이 개념성 라이트는 없어서 그냥 얘기한 거야. 자, 해서 우선 여기까지 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의 개념성 라이트를 한번 요걸 풀어보도록 하자. 알겠지요?